여러분, 저는 진짜로 총구 앞에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물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면 아마 요즘 MZ, 한마디로 배급 타먹는 세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알게 된 세대죠. 그 세대들에 대한 사상 변화, 동향을 알게 되실 거예요. 북한에서 돈 버는 게 왜 총구 앞이냐? 그들은 왜 총구 앞에서 돈을 벌려고 할까요? 북한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죠?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에 세뇌가 꽉 들어차신 분들이셨어요.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 중이고 미국 남조선 때문에 못 살고 뭐 이런 생각이죠. 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굉장히 정치를 잘 하고 있는데 걔네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이었죠. 대부분. 그래서 죽만 먹고 살아도 사실상 그분들은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에 완전히 세뇌돼 있었던 거죠.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저희 시대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빡세게 사는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지? 또 그리고 아니 김일성이가 맨날 이 밥에 고기국을 먹여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풀뿌리를 캐고 다니지? 그러한 것이 신뢰가 깨졌고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때 저희 세대의 유행어가 작고 굵게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은 죽만 먹어도 만족하셨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풀뿌리 캐다가 죽을 거면 차라리 작고 굵게 살자.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북한에서 유행어가 총구 앞에서 돈을 벌자였습니다. 한때 유행가처럼 번졌죠. 저도 처음에는 야채, 쌀, 과일 이런 법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만 장사를 하다가 레벨업을 시작했죠. 너무 무겁기도 하고 돈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해봤자 몸만 힘들어요. 그래서 장사는 점점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그 국경 쪽에 그 해산 쪽에 달리기를 한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제 돈 같은 거 가져와서 같이 좀 장사를 하자, 뭐 이거 좀 같이 유통하자, 뭐 예를 들어서 꼴동품이라든가 금속 같은 거라든가 약초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미사일 원료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 생각하면 좀 사실 현타가 와요. 미사일 원료를 만들기 위한 그 기초적인 단계에서 오는 물질이죠. 그게 사실 저희 집에 한 5kg 정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까지 가져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마약은 안 했어요. 그런 건 진짜 너무 저한테는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로 손대고 싶지 않았고 나머지 것은 다 이것저것 손댔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답이 컸는지 아직도 모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체제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일단 돈보다 충성, 돈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체제가 틀렸다는 걸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계속 타오르는 게 있었죠.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이렇게 난 평생 들러리처럼 체제의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 반항심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걸 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이왕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잖아요. 이왕 죽을 거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가자. 뭐 그때 제가 생각했던 저만의 좌우명이었어요. 정말 진짜 총구 앞이었죠. 그리고 진짜로 제가 했던 일들이 총구 앞이 맞았어요. 결국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 이것 때문에 보여부 감찰에 잡히기 시작했고 뭐 노동교화형 아니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탈북을 3번 시도했고 남한 드라마 영화를 판매를 했고 또 미사일 원료도 있었고 결국은 그 미사일 원료 가지고 그것에서 팔지를 못하고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시제품을 가지고 저기 일본에 갔다가
거기에서 그게 확인이 되면 다시 강원도 원산으로 와서 저희 걸 가져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막 1시가 하루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집에 있는 동안 오늘 밤엔 혹시나 이게 어디 신고가 들어가서 잡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 2주가량을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그 배가 강원도 원산에서 배가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동안에 그 시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가격을 만들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아마 일주일 정도를 거기에서 머물다가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었죠. 집으로 와서 바로 남한 드라마 때문에 보이부에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두려운데도 저는 사실상 인생 끝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또 웬만하면 잡히면 뇌물을 먹여서 풀려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사실상 시범에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뇌물을 더 많이 먹였죠. 사형 선고 위기에서 일단 뇌물을 먹였으니까요. 네, 어찌 보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뇌물을 더 많이 먹이다 보니까 장사해서 번 돈보다 뇌물 쓰는 돈이 더 많았어요. 실질적 이익 그런 게 이제 없다시피 했죠. 그런 상태에서 도피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게 총구 앞에서 돈을 벌었어요. 생존 때문이기도 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체제에 대한 반항이었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너희가 잘못됐다.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우리가 속고 산다는 그런 마음도 너무 컸고 뭔가 이 체제에 대항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존엄, 저항, 나답게 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 이야기는 저희 흑역사가 아니라 북한 젊은 세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 변화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사상 변화가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결국 보이부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